지금부터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레슨 3입니다. 세 번째 가면은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랑 그 다음에 이제 튜플 고급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섹션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부터 요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 이제 요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튜플을 도대체 왜 써야 되냐? 그러니까 그 왜 써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리스트에 있는 기능들이 일부 축소가 되어서 튜플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테이션만 좀 다르고 그냥 값이 바뀌지 않는 리스트이다. 요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왜 쓸모 있냐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그냥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좀 강한 무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이유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일단 두 번째 이유도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그 편한 이유는 가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데 그것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변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요.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가 2를 넣고 C에다가 이제 3을 넣었어요. 요거를 내가 A, B, C에 있는 값을 각각 보고 싶어요. 각각. 그러면 진짜 옛날 방식의 코딩은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뭐 print A 막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게 여기 또 B로 바꿔가지고 아 B에는 또 무슨 값이 있구나. B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 뭐 2, 뭐 이렇게 있고 여기 3이 있구나.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A, B, C라고 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튜플이니까 가로가 생략된 이러한 튜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튜플을 내가 뭐 D라는 임시 튜플로 받고 D를 하면은 1, 2, 3이 되는데 여기는 1은 A에 대응하는 값이고 2는 B에 대응하는 값이고 C는 3에 대응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A, B, C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튜플로 만든 다음에 그 튜플을 D라고 이름 붙이고 그 D를 출력을 하면은 A, B, C에 있는 값을 하나씩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요 코드하고 같은 코드가 되겠죠. D는 없앨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얘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A, B, C에 있는 값을 그냥 각각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A, B, C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순간적으로 투플로 싹 감싸져요. 그래서 출력이 1, 2, 3하고 끝에 소괄호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력 결과는 투플이라는 건데 이 투플이 그러니까 요 눈에 보이는 투플이 임시로 딱 만들어져 갖고 우리한테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니까 되게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은 그냥 A 값이랑 B 값이랑 C 값이 이렇게 하나씩 출력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뭐 요것도 가능하겠죠. 뭐, 그렇죠? 그럼 아 A에는 1이 있고 B에는 규빈이 있고 C에는 뭐 3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다중 출력은 아니지만 다중 출력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값이죠. 튜플은 이제 하나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값일 건데 마치 이제 여러 개의 값들이 동시에 딱 보이는 것처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원래는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옛날이 아니고 파이썬이 아니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튜플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편하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손에 붙을 거예요. 어떠한 값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A, B, C, 그냥 이렇게 치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봅시다. 얘는 튜플이죠. 이러한 가로가 생략이 되어 있는 튜플이고 첫 번째 원소는 문자열, 두 번째 원소는 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가 5인 튜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거를 각각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요. 왼쪽만 딱 보면은 네임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 저장을 한다면 이런 값들이 있다면 얘도 길이가 5인 튜플이 되겠죠. 원래는 이거를 이름에다가 TOM 이렇게 치고
다음에 이렇게 뭐 선언을 해주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을 다 튜플로 만들고 요 왼쪽도 그냥 이 튜플에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각각 할당을 한다라는 문법이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값들이 한 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변수에 있는 어떠한 설정 값을 한 번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우변에 있던 거를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 제가 드래그한 부분에는 뭐가 있겠어요? 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또 되게 간단한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할당하고 여기서 얘가 할당되고 각각 할당돼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얘가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 중에서 뭐 네임만 이제 찍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성별도 이제 같이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할당이 가능하다. 이 가로를 생략한다는 점이 그래서 되게 강한 특징입니다. 요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위도하고 경도 값을 이렇게 제가 어떤 하나의 변수로 넣어놨어요. 얘는 튜플이죠. 그쵸? 근데 이거는 다시 이렇게 쪼개요. 분해를 해. 그럼 우리가 이제 봤던 거는 이제 똑같은 문법이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문법을 쓰면은 여기에 얘가 들어가고 여기에 얘가 들어간다라는 거 방금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각각 쪼개져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방금 봤던 거를 이제 다중할당이라 그러는데 이런 다중할당은 투플만 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리스트도 되고 다 되는데 리스트에서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도 리스트 이쪽 왼쪽도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요거하고 차이가 그냥 이 가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쓸 때 이렇게 가로를 붙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사람이 이해하기도 쉽고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문법이 가능은 한데 이렇게 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억지로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이것도 가능은 해. 그런데 그 이 끝에 있는 가로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필이 좀 더 좋아라는 거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억지로 끄집어낸 예제일 뿐입니다. 요건 좀 특이한가? 아닌가? ASDF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원소가 4개 있는 어떠한 스트링이죠. 그렇죠? 요거를 각각 X, Y, G, W 이렇게 받게 되면은 X에는 A가 들어가고 W에는 F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일 테니까. 그렇죠? 얘가 되니까 요것도 되겠죠. 그래서 hi라는 스트링을 받아갖고 xy로 이제 분해시켜서 쪼개버리면은 x에는 h, y에는 i 이런 식으로 각각 쪼개져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좋아요. a하고 b에다가 이제 a에다가는 10, b에다가는 20을 넣었어요. 내가 이거를 어떠한 코드를 짜가지고 a랑 b의 값을 바꾸고 싶어요. a에는 20, b에는 10 이렇게 놓고 싶습니다. 시켜볼까? 도전. 1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이거.
끝났습니다. 이 원래 까다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A에는 10이 있고 B에는 20이 있죠. A에다가 B의 값을 넣으라고 그러면 A는 B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A에는 20이 있고 B에는 20이 있죠. B에는 다시 A 값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원래 했던 A 값이 없어졌잖아. 그쵸? 이래갖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값을 내가 다 기억할 자신이 있으면은 A에 있는 값을 그냥 다 이제 입력하고 B에 있는 값을 다 입력하는데 뭐 여기에 어떤 해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되게 막 요런 게 있고 B에도 막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걸 기억하기는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값을 바꿀 때는 보통 이러한 테크닉을 씁니다. 되게 이제 쓸데없는 테크닉인데 임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 변수에다가 B의 값을 넣어놔요. 그 다음에 A에다가는 이제 B를 덮어 쓰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임시 변수에 있는 요거를 이제 갖고 오면은 교환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A, B를 하면은, 잠깐만. B.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이렇게 하면은 변수 없이 그냥 값을 셔플시키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이용하면은 요거를 임시 변수 없이 두 개의 값을 바꿀 수가 있죠. 그냥 책에 많이 설명하길래 한 건데 어, 튜플을 좀 이해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저는 잘 쓰진 않아요. 두 값을 이제 바꿀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 가지고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오, 내용이 되게 많네. 요거는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포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그 내용을 내가 이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포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A라는 거를 놓고 1, 2, 3, 4 이렇게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for I in A 1, 1, 2, 3, 3, 4, 4 이렇게 할까? 2, 2, 3, 3, 4, 4 이렇게 하면은 A에 있는 원소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값들을 이제 뽑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를 하게 되면 1, 1, 2, 3, 3, 4, 4가 되고 여기에 문자열 3, 3 이렇게 xx 이렇게 넣게 되면은 1, 1, 2, xx 4, 4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4줄 나왔죠, 지금. 이렇게 하면 몇 줄 나오겠어요? 2줄 나오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원소인 얘가 튀어나올 거고 두 번째 원소인 얘가 튀어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i는 일단 1,2야. 그 다음에 print i 요걸 하고 그 다음에 i는 xx, 44야. 그 다음에 print i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이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은 i가 11 들어가고 j가 2 이렇게 언패킹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i를 출력하라 그러면 11만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xx44가 풀려버리겠지. 그쵸? 그리고 i에다가 다시 xx가 들어가고 j는 44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를 하면은 xx만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코드가 되겠네. 밑에랑.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A가 들어올 수 있는 거, A가 이제 첫 번째는 A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요런 거를 이제 봤다가 요런 거를 봤는데 이걸 I, J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튜플은 가로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I, 두 번째가 J로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면은 첫 번째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 J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규빈이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서, 두 번째 원서, 세 번째 원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서는 다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것 같고 이 첫 번째 원서를 딱 보니까 규빈하고 무슨 학번 비슷한 게 있고 성별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원서 보니까 아이유 그 다음에 뭐 학번 비슷한 게 있고 성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뭐 호동이라는 이름이 있고 학번 비슷한 게 있고 또 성별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순 무식하게 포문을 돌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첫 번째 L은 뭐예요? 얘가 나올 거고, 그쵸? 두 번째 L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L이라는 게 리스트의 이제 원소가 이렇게 됐다가 요게 됐다가 요게 됐다가 요게 됐다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는 대신에 name 의미 있는 변수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student sid라고 써야 되겠다. 너무 기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name, sid 요걸 하게 되면은 똑같겠지. 그냥 여기 있는 가로 통째로 아까 그냥 L이라고 받았던 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끝에 가로를 묶었고 투플이 되네. 그럼 얘는 리스트가 되겠네. 그쵸? 이거 빼도 되지 않나? 어차피 각각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문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난 성별이 제일 중요해. 이러한 순서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니야. 그 원래 보통 학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는 거야. 이것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익숙하면은 그 약간 엑셀 느낌 있죠.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컬럼을 딱 한 다음에 컨트롤 X 하고 이 옆으로 하고 열 삽입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삽입을 해갖고 또 비어있는 칸을 이렇게 지워주고 뭐 그런 과정들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만 하자. 충분히 힘들 것 같아 이것도.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이름 컴마 성별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랑 그 다음에 학번이랑 성별만 있는데 어떠한 이제 데이터가 이 정도 있으면은 사실 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엑셀로 자꾸 상상을 하면은 여기 이제 뭐 A, B, C 이런 열이 있을 거고 여기 0부터 시작하나 엑셀이 1부터 시작하나? 갑자기 헷갈리지? 1이겠지 설마? 뭐부터 시작해요? 1일 거야. 1이죠. 아니, 내가 이거 파이썬 하다가 오염돼서 그래 지금 사고가. 그러니까 원래 1부터 시작해야지. 그쵸. 1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름은 규빈이고 뭐 중간고사 몇 점 받았고 뭐 중간고사 1번은 몇 점이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귀찮아요. 그리고 되게 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얘하고 얘만 위치를 셔플하고 싶어요. 아이디하고 이름만 셔플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변수가 한 그 33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for i in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name 그 다음에 sid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또 많아요. 뭐 미드 뭐 중간고사 그 다음 호목 점수 막 이런 거를 이제 다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sid하고 name 요게 이제 바뀌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오거나 아니면 그냥 요런 것만 일단 출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합시다. 얘는 이름도 정하기 싫어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물음표 대충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출력이 안 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은 게 여기 있는 거는 내가 굳이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변수 이름 뭘로 하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를 그냥 모르겠고 여기 뭐가 있어. 이름 정하기 귀찮아. 이렇게 하면은 처리가 됩니다. 심지어 이걸 하나 더 해줘도 돼요. 이름 말고 뒤에 물음표, 컴마 물음표 2개가 있는데 나는 그건 필요 없고 이름만 이제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가 돼서 출력이 돼요. 이것도 가능하죠. 앞이랑 뒤는 모르겠고 나는 이제 중간에 있는 것만 스튜던트 아이디로 받아가지고 요거를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 자체가 이건 일단 더미 베리어블을 쓰는 문법인데 이게 지금 되게 편하거든요. 요 문법을 좀 익숙해지면 되게 편한데 이게 편해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튜플에 있는 가로를 생략할 수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긴 이거 다 쳤네. 강의 노트 열심히 만들었구나. 그래서 요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했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 2개가 언더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2개이기 때문에 내가 언더바 컴마 언더바만 쓰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변수가 33개 정도 있으면은 언더바 컴마 언더바 이거를 이제 32번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임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뒷부분을 이거는 꼭 이렇게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그냥 이 변수들을 어떠한 아규먼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약자를 따서 ARGS라고 보통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타를 붙여요. 그러면은 이게 요거하고 동등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for L in list print L을 하게 되면은 얘가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여기서 네임만 딱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튜플이 가로를 생략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내가 네임으로 받고 뒤에 거는 그냥 다 뭐 내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변수들로 그냥 처리해줘 라고 하면은 뭐 xxx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똑같은 효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지? 요건 이렇게 묶인 상태로 출력이 돼요. 아무튼 요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문법이고 보통 이렇게 성의 없이 쓰는 것보다 요러한 방식으로 좀 변수 이름을 통일해 줘 가지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네임 이외에 있는 아규먼트들을 내가
args라고 변수 이름을 저장하겠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간접적으로. 요거는 빼야 되겠다. 이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튜플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 가로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느끼기에 편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구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사실 리스트면 전혀 불가능하냐? 가로를 한 번씩 더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가로를 한 번씩 더 써주면 리스트 원래 가능했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도 가로를 그냥 생략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러면 이제 튜플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튜플의 유일한 장점이 이제 가로를 생략해갖고 리스트보다 좀 더 이제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리스트도 가로를 생략할 수 있게 하면 튜플이 있을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불변형 뭐 그런 거는 내가 실수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개념은 요거를 딱 볼게요. A에다가 1, 1, B에다가 2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A, B를 이렇게 하면은 1, 2가 나오죠. 근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은 원래는 A, B라는 게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투플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투플이 어떠한 변수 D나 뭐 C나 이런 아무 변수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그 D나 C에 해당되는 애를 내가 호출해 갖고 지금 여기다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리스트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1, 1, 2 이게 묶어갖고 투플로 되는 게 아니고 리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거를 뿌려주면 되겠죠. 그게 뭐가 문제냐? 사실 문제는 없어요. 사실 문제는 없는데 약간 그 효율이랑 비율에 대한 그 개념입니다. 만약에 내가 D라는 거를 해서 지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D 하면 이렇게 되죠. D는 뭐예요? 리스트니까 숨겨진 기능들이 있어요. 뭐 펜드도 있고 클리어도 있고 카피도 있고 카운트도 있고 뭐 이런 숨겨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는 여기 있는 원소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2라는 변수를 선언해 가지고 여기에 2라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2에 해당되는 거는 메소드가 특수 기능이 아니 튜플 여기는 카운트하고 인덱스밖에 없네. 이거는 리스트에 있던 기능들 중에서 딱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트가 튜플의 확장형이에요. 더 많아요. 기능도 많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숨겨진 기능들 그러니까 이 메소드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내가 원소로 편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신라면 같은 거예요. 신라면. 라면 플러스 스프가 있죠. 근데 튜플은 라면 사리 같은 거예요. 면만 있어, 면만. 스프가 없어. 되게 절약된 기능만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A, B 이렇게 해갖고 얘를 굳이 D니 E니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별로 없어. 그쵸?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나는 저 임시 변수의 이름을 A니 뭐 B 아니 A랑 B를 저장하는 이거로 내가 C로 하든 E로 하든 나 이름을 사실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이 새롭게 생긴 이 E라는 변수 있죠. 이거를 내가 나중에 기억해놨다가 여기에 들어가서 뭐 원소를 편집하는 이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이거 하고 A랑 B랑 뭐 어떤 값이 있어? 이런 걸 이제 출력해보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임시적인 변수란 말이에요. 임시적인 변수인데 그냥 내가 이제 잠깐 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볶이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넣으면 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라면 딱 꺼내가지고 라면 사리만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넣고 스프랑 이런 거 버려 그냥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리고 그렇게 해서 라볶이를 먹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깝잖아. 그러니까 라면 사리 같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변수를 담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담는 그릇으로 오롯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게 간략하게 돼. 그러니까 원소로 내가 바꿀 일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튜플에 들어와서 뭐 이 어떤
카운트나 뭐 이 되게 특이한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내가 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애초에 난 이 변수를 저장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여기에서 아까 포문 돌릴 때 그 포문 안에서 그냥 i를 밖에서 네임 컴마 뭐 이런 거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것들에 묶인 투플 자체는 우리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쓰고 이제 버릴 변수들을 쓸 때 우리가 리스트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리스트 말고 좀 더 가볍고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임시적인 뭔가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로 투플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대괄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고 투플은 소괄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는데 그걸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는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튜플을 쓰는 이유, 튜플을 쓰는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 한번 딱 쓰고 버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이름도 정하기 귀찮은 그러한 변수들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리스트는 다 조건에 만족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도의 비싼 리소스를 지불하면서까지 변수를 저장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파이썬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새로운 자료형이 튜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트가 거의 지금 기본 자료형 중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편이에요. 기본 자료형 중에서 가장 기능이 풍부하고 다루기 까다롭고 한 게 리스트가 있고, 두 번째가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다룰 줄 알면은 이후에 넘파이나 판다스 같은 자료형도 좀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잘 다룰 수 없는 첫 번째 허들이 컴프레hension입니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 여기에서 많이 포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포기 안 했어요. 저는 인덱스에서 포기하고 이거는 그냥 괜찮았어요. 잘 넘어갔습니다. 컴프레hensi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포문 방금 봤죠? 기본적인 모티브가 뭐냐면은 반복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뭐를 하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모티브예요. 그래서 for i인 뭐 1, 2, 3, 4 땡땡 이러한 문법으로 칩니다. 그러면 1, 2, 3, 4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2, 4, 6, 8. 그쵸? 그 다음에 3에서 i를 i 파워를 취해주면은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4승 이렇게 돼서 3, 9, 27, 8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3, 9, 27, 81 이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칠 수도 있죠.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100개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치는 게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포문을 돌려갖고 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LST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요거를 변수 이름으로 지정하면 이게 파이썬 내부에 있는 그거랑 충돌이 돼가지고 제가 막 일부러 좀 틀리게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리게 쓰면은 그 충돌을 피할 수 있어갖고 편리합니다. 이거는 저만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뭐 모음 같은 거 없애가지고 쓸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좀 간섭적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이 비어있는 리스트에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i에는 이제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print i 그 다음에 3 땡땡 별별 i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러한 리스트들이 이제 하나씩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처음에는 비어있는 리스트고 처음에는 i가 얘가 찍히게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첫 번째 포문에서는 요거는 얘 더하기 이게 되니까 3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값은 이거를 계산하면은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자리에 3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이 자리에는 9가 들어가게 돼서 3,9가 되니까 이쪽에 있는 값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LST 더하기 요거를 하면은 그 다음 여기 있는 값이 3,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7이 되니까 그 다음에 3, 9, 27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무튼 이거를 돌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집합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집합의 원소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원소 나열법, 하나는 뭐 조건 제시법. 제가 배울 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주고 3, 9, 27, 81 요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3, 9, 27, 81 이렇게 되겠지? 그쵸? 집합의 원소를 그냥 나열해서 쓸 수 있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어, x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x는 3의 i승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i가 뭔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컴마 i는 0, 1, 2, 3, 4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그 3의 i승인데 요거는 이제 뭐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i는 1, 2, 3, 4야.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괄호를 그냥 꺽쇠로 바꿔주고 대충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3의 i 대충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것도 xx 중복이니까 없앱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파이썬 문법스럽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도 사실 수학과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조건 제시법에 있는 문법을 그냥 상상하면서 그대로 치면은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거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문법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쓰실 땐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왜 도대체 이런 문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집합에 있는 여기에서 따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노테이션에서 이거를 따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이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하고 똑같은 코드인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제 포문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지금 했죠. 일단 이러한 원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생성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씩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직관적이죠. 원소 나열법 그렇죠. 포문을 이용하면 여기다가 뭐 어펜드를 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원소를 추가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1, 2, 4, 8이 나오고 얘를 계산해도 1, 2, 4,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도 1, 2, 4, 8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아까 이제 이 밑에 있는 2가 3으로 바뀐 거 말고 똑같은 코드입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요거를 그대로 옮긴 게 이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리스트를 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포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일단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코드가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쓰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진짜 너무너무 쉬운 문법이에요. 저는 이거 익숙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약간 이제 연습을 위해서 몇 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요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을 때 일단 하나씩 봅시다. 요런 거를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for i는 1 스팸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포문은 여기 1차원 형태의 자료 구조가 뒤쪽에 올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꺼내지면서 i에 들어가는 구조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SPAM이 되겠지? 여기에 있는 A의 타입은 뭐가 되겠어요? 스트링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SSPPAAMM이 되겠네? 그쵸?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이건데, 그쵸? 그러면은 요거랑 대응되는 똑같은 컴프레hension을 짜기 위해서는 iin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x1, 2, 3, 그 다음 y1, 2. 이거는 for xy in x print x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안에다가 다시 for i in 1, 2, 3 이렇게 하고 요거로 하면은 xi 이렇게 하면 튜플이죠. x1, x2, x3, y1, y2, y3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겠죠. 더블 포문이니까 스트링이니까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는 일단 자료 구조는 x 더하기 i 구조가 이제 원소로 와야 돼요. 이거를 제가 집합처럼 이제 쓸게요. 근데 x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라지 x 또는 요거예요. 그쵸? and i가 가질 수 있는 거는 1, 2, 3입니다. 그쵸? 이러한 집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를 다시 풀면은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풀어버리면 호 아인 이렇게 됐죠. 그냥 이거를 다시 바꿔주면은 땡땡은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쉬운 것 같은데 뭐 통계 1, 통계 5, 통계 수학 1 뭐 이건 이제 아까 위에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방식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뭐 x, y인데 원래 이제 문자열끼리 더하는 거는 원래 수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스탯이라는 문자열이랑 이제 1이라는 문자열 더하면 스탯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여기 있는 건 스탯 1, 그 다음에 스탯 2, 매스 1, 매스 2 이런 것들을 이제 원소로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거 순수 포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짜증납니다. 되게 이제 까다로운데 컴프레hension을 쓰면은 깔끔하고 알아보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딱 보고 이거를 연상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JVNU라는 문자열을 이용해 가지고 JVNU라는 이제 이러한 문자열을 이용해서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라. 물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우리가 아까 봤죠. 얘를 형태 변환 하면은 이게 싹 풀어지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 JVNU라는 것이 어떠한 i라고 할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원소를 그냥 i로 받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 예제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x1부터 x100까지 해당되는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거 큰일 났죠. 1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for i in 1, 2 땡땡땡땡 그다음 100. 수학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x라는 이제 문자열 플러스 뭐 i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코드를 비슷하게 짜야 되겠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레인지를 하고 10까지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레인지 1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를 리스트로 형태 변환을 시켜줘요. 리스트로 형태 변환을 시켜주면은 얘가 0부터 9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100까지 하게 되면은 얘는 0부터 시작해갖고 99까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1부터 101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여기는 이제 첫 시작이 이제 1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첫 시작이 0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0부터 100은 요 코드인데 이거를 처음은 생략할 수 있어갖고 처음이 0일 때 생략할 수 있어서 얘가 된 거고 생략 안 하고 1부터 101까지 하면은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끝에 있는 101은 포함이 안 되고 100까지 이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얘는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i는 처음에 1이 받아지고 그 다음에 2가 받아지고 3이 받아져서 요거는 이제 아까 요 코드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죠. 이러한 결과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x 더하기 i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실행하니까 안 된대요. 보니까 i가 인트라서 안 된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스트링이고 지금 얘는 인트로 받아주고 있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트링으로 형태 변환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여기는 너무 차근차근 길게 설명해서 제가 좀 이제 줄이고 원래 이제 101까지 써야 되는데 지명 관계상 이렇게 좀 문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익히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익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익히기 어려운 이유는 얘가 어렵다기보다 지금 컴프레hen션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가면은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좀 꼬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데 원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제곱을 해서 나오는 수 그거를 제가 그냥 제곱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곱수라는 거는 1, 4, 9 뭐 이러한 숫자들을 제가 지금 제곱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들 중에서 1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 25, 36 이러한 식으로 제곱수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1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거는 얘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거는 이제 12로 나누면은 여기는 24가 돼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1이 남고, 그쵸? 이러한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1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제곱수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데 이제 너무 많게는 안 하고 이제 어떤 적당한 범위까지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걸 이제 하고 싶으면은 일단 이거를 좀 빠르게 하면은 요 연산자는 이제 인트에 쓸 수가 있는데 1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거구나. 4 같은 경우를 넣으면 얘는 짝수니까 빤이 되고 9를 넣으면 홀수이기 때문에 1이 되고 그 다음 16을 넣으면 짝수이기 때문에 빤이 되고 이러한 식으로 됩니다. 이거를 3으로 바꾸게 되면은 16을 3으로 나누어서 생기는 이제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12로 나누어서 이제 떨어지는 수라는 거는 1, 12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4, 12 요거를 하고 이러한 이제 제곱수들 중에서 12로 나누었을 때 이게 뭐가 되는 애들을 찾아야 되냐면 이게 0이 되는 애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떠한 1이라는 값이 1이냐 요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요거 등호가 하나 있으면은 대입을 하라는 의미고 등호가 두 개 있으면은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지 테스트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냐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하나씩 해보면은 1일 때는 0이 아니야. 그 다음에 4일 때는 0이야. 이것도 0이 아니고 9일 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 16일 때도 아니고 25일 때도 아닌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36이 들어가게 되면은 true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법을 응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 제곱을 해서 만들어지는 수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한 100 정도까지 해야 되겠구나. 100 정도까지. i는 레인지 1부터 101 이렇게 하고 print i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요? 1부터 100까지 나오겠지?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제곱수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올린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1부터 100까지 i를 쭉 넣어갖고 i 스퀘어에 해당되는 이제 원소들을 이제 멤버로 받아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포문 구조로 만들어서 봅시다. print i 스퀘어. 여기에서 i 스퀘어하고 i 스퀘어 요거를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출력이 가능한 이유는 투풀, 그쵸? 요렇게 나누면 여기까지는 12로 나누었을 때, 그쵸? 16을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제 4가 되고 25를 12로 나누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이 되고, 그쵸? 요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true, false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36은 true고 그 다음에 true가 144. 144가 12로 나눠 떨어지네. 그쵸? 11을 제곱하면 144가 되니까 그 다음에 쭉 보니까 324. 이거는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제 되나봐요. 324를 12로 나눠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지금 이거에서 요 코드에서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얘는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요건 이제 생각하지 말고 아까 이거를 다시 봐요. 이거를 다시 보면은 요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 아이스케어를 항상 멤버로 추가하는 게 아니고 어쩔 때만 이거일 때만 하고 싶단 말이야. 이러한 조건일 때만 내가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 치면 돼요.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컴프레hension이랑 조건문이랑 같이 걸려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볼 땐 문법인데 영어가 모국어면 이건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고 for 아니면 뭐 거기부터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받는 게 아니고 if를 한번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수학적 기호로 치면은 I 스퀘어가 이제 원소로 되는데 i는 뭐 예를 들어 1, 2 땡땡땡땡 100 이렇게 되어 있고 if 뭐 아니 뭐 단 이렇게 쓰겠지. 뭐 단 뭐 i의 제곱 요거는 이거일 때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겠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옮긴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프레hension이랑 if를 결합한 if문이 포함된 컴프레hension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내용이죠. 이 솔직히 어렵지도 않거든요. 쉬워요. 쉬운데 그 자기가 할 때 어려워요. 예, 들으면은 그냥 저거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할 때는 이제 손이 잘 안 나가는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별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몇 번 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스트라이딩이랑 이런 것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얘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방금 두 개 했던 게 정말 까다롭습니다. 특히 컴프레hension이 처음 파이썬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그 0부터 8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원소수가 7개인가 8개인가 8개구나. 그러니까 땡땡 8 요구하는 거랑 이게 처음부터 8개를 뽑는다는 의미니까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고 그쵸? 이제 다 뽑히게 되는데 요거는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다 한 건데 0에서 시작해갖고 8을 포함하지 않고 이제 끝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7까지 뽑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 1을 주면은 0에서 시작했고 8까지 가는데 한 칸씩 점프를 하면서 뽑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두 칸씩 점프를 하면서 뽑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뽑는다는 의미가 돼요. A하고 B를 건너뛰고 C를 뽑고 D를 건너뛰고 E를 뽑고 이게 이제 유용한 거는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그냥 이 전체 데이터를 짝홀로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짝수에 해당되는 자료하고 홀수에 해당되는 자료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 1, 2,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땡땡 1 이렇게 하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게 돼 있고 1이라고 하면은 한 칸씩 띄면서 이렇게 쭉 뽑는다는 거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다 뽑히게 될 건데 여기서 2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 번째가 뽑히게 되는 거죠. 얘는 짝수 번째가 뽑히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어떤 배열에서 내가 짝수만 뽑고 싶다, 홀수만 뽑고 싶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8 땡땡 0 땡땡 하고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끝에 이제 8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계속 거꾸로 이제 가면서 그러니까 0이랑 8을 이제 뒤집은 거죠. 근데 이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뽑는데 한 칸씩 이렇게 뽑히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되었죠. 근데 끝에 이제 A는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0은 끝점이라서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단순히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그냥 이 양쪽을 그냥 다 생략을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맞춰가지고 이 D부터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뽑혀지게 됩니다. 요게 끝이에요. 짝콜에 해당되는 거 있고 스텝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뽑히고, 요거는 좀 지엽적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방금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 인덱스를 0으로 딱 쓰는 순간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원래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안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지막이랑 끝을 계산해 갖고 이제 마이너스로 받으면은 이게 처음에 인덱스를 0으로 시작해 가지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끝점은 또 포함하지 않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끝점은 포함하지 않는 문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문법이 꼬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이제 신뢰하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었어요. 결론이 거기서 이거를 쓰는 코드는 안 좋은 코드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 책을 좋아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꼬이는데 뭔가 이제 꼬이지 않게 잘 따져가지고 인덱스를 잘 따지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으나 쓸 필요는 없다. 내가 만약에 이제 뒤집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뒤집는 거를 그냥 전체를 이제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자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뒤집고 싶어요.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F, E, D, C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일단 이렇게 하면 다 뒤집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뒤집어서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물음표 자리에다가 뭐를 넣을지 이거를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뒤집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내가 뽑고 싶다면서 여기에서 다시 이거 자체가 리스트니까 0, 1, 2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뽑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서 한번 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서 내가 인덱싱을 하는 게 편하지, 순방향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는 게 편하지, 굳이 막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물음표 자리에다 잘 넣으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해볼까? 아이씨, 5, 4 이렇게 해보고 3, 2, 1인가? 그러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함수를 할 건데, 요거는 함수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개념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f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 거기다 x를 넣을 건데 출력값은 뭘로 할 거냐면 x를 이제 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f에다가 2라는 값을 넣으면 이제 4가 나오게 되고, 빼기 1을 넣으면은 1이 나오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리턴을 할 때 조건부 리턴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if x를 2로 나누어서 0이 되면은 리턴 짝수 이렇게 하고 s
얘는 이제 홀짝을 판단하는 수가 되죠. 3 홀수, 4 짝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X가 들어오면은 짝수를 리턴해. 언제? 요 조건을 만족할 때. 그렇지 않다면 홀수를 리턴해라. 똑같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테스트에 이제 뭐 3을 넣으면은 홀수가 나오고, 이거 이제 짝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for i인 range 11까지 i를 하게 되면은 1부터 10까지가 나오게 되죠. 이 결과에다가 다시 테스트 i를 하게 되면은 홀짝홀짝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얘는 이제 1차원일 때만 동작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스트링이랑 리스트랑 튜플이랑 비교를 하면은, 요것도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요거 이제 스스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트링은, 일단 둘 다 이제 공통점, 아니, 셋 다 공통점은 그 벡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몇 개의 원소들로 이제 이루어진 1차원 자료형이라는 의미죠. 랭스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료형인데, 일단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원소에 있는 내용을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소를 똑같은 타입이 아니고 다른 타입의 원소로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형이고 가변형이다. 근데 튜플은 컨테이너형인데 가변형은 아니고 불변형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원소를, 그러니까 여러 타입의 원소를 받을 수 있는 건 많은데 편집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편집도 불가능하고 타입도 다 똑같아야 되죠. 네. 55분까지 20분 동안 요거를 좀 실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1이랑 퀴즈 2가 있거든요. 문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55분까지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냥 3시까지 실습 한번 해보세요. 3시까지 하고 중간에 이제 쉬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